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SK스퀘어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지주사 쪽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또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주사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지주사를 대부분 투자하면은 외국인 기관 이런 메이저들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대주주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 주주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지주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투자에 대한 프레임이 좀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최근 뉴스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이제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 SK 스퀘어도 자사주 매입을 해라. SK 하이닉스 뭐 뛰자. SK 스퀘어도 뭐 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틀 전에 뭐 나왔던 뉴스들인데 뭐 자사주 매입해라 뭐 이런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보통 이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요. 뭐 이슈들이 뭐 그렇게 단독적인 이슈가 많지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자회사들의 이슈를 딱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크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뭐 단독적인 좀 이슈로 놓고 보기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심하다. 그래도 이제 지주사를 이제 대부분 좀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주사들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주사 그 성격을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차트보다도 지주사들은 대부분 기업에 대한 그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자회사들의 특징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제가 총 세 가지로 좀 짧게 가지고 왔는데 일단 SK 스퀘어 같은 경우 큰 흐름으로 보면요. 밸류의 정책이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주사 할인 축소 그리고 지금 이 AI 반도체 사이클, SK 하이닉스 영향이죠. 이 회복이 동시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와 지금 ICT 포트폴리오 정상화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요. 순 자산 가치가 이론이 아니라 결국에 숫자로 검증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랑 내년이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은 지금 자사주 소각이랑 현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일 것 같아요. 할인율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일 거라고 보는데 할인율이 이제 만약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마 지금 SK 하이닉스나 지금 대부분의 지금 자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들을 놓고 보면은 할인율이 좀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로 초보자들도 지주사 이런 게 지주사구나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진짜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SK 스퀘어를요 지금 시장이 보는 이유는 딱 명확해요. 뭐냐면은 한국 증시 전반은 지금 뭐냐 아시겠지만 밸류 기주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거기에 지주사는 더 이상 이제 뭡니까? 항상 할인을 받는 구조로만 이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이제 뭐가 되고 있냐면 AI 확산 지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AI로 인해서 로봇이 부각이 됐고, 그러니까 AI로 지금 시장이 많이 불티나게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AI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 이익 구조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거기에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두 흐름이 지금 정확하게 겹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밸류 기조 정착이랑 AI 반도체 사이클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겹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하나만 겹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겹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도 센 모멘텀 두 개가. 그래서 밸류 국면으로 보면요. 여기 NAV라고 적혀 있죠. 이 NAV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 이 순자산 가치의 할인율이 뭐냐면은 결국 주가의 핵심 질문이 돼요. 보통 지주사들은
할인 구조 이게 중요하거든요. 할인율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 차이가 심해요. 근데 이게 자회사들이 돈을 못 벌면은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회사들이 돈을 또 많이 벌잖아요.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지주사들이 할인 구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들이 버티게 돼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메이저들이 계속 투자가 들어오니까 지분 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딱 밸류업 기조 정책이랑 딱 추세가 맞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딱 버티고 있죠. HBM 중심. 또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니까 최근에 직원들 그 성과금 엄청 많이 나갔더만요. 보니까 기본 그 뭐 월급의 몇 프로라더라? 보니까 아무튼 진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만큼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HBM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K하이닉스의 실적이나 가치가 당연히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SK 스퀘어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지분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변화를 지분 레버리지 형태로 그대로 흡수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에 최근에 이 흐름을 반영을 해서 뭐가 되고 있냐? 보시는 것처럼 증권가들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시선이. 1월 28일이었거든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7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근거는 그거예요.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재편.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단순한 지주사 디스카운트 논리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익힌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AI나 반도체 중심의 자산 플랫폼으로 다시금 스퀘어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책 의지나 실행 속도가 주가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고 구간이 진입을 했다. 그래서 아마 밸류업에 대한 정책 가속화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NH투자증권에서 말하고 있는 리포트인 거죠. 그게 1월 28일 날에 제시가 된 리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뭐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다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렇다고 뭐 다 지주사를 좋게 보는 건 아니죠.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에 대한 트렌드, 그 트렌드 속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특히 뭐 SK하이닉스는 뭐 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스퀘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스퀘어는 딱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사업 구조 세 개 축으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지주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근거를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좋은 결실 좀 맺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뭘로 보냐? 핵심 지분 가치로 보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핵심 지분 가치. 이걸로 보면 돼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가장 먼저 보는 자산은 뭐예요? 당연히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돈 잘 벌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가 결국에 뭐 때문에 그래요? AI 수요가 강할수록 지분 가치가 레버리지처럼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배당 확대가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는 SK스퀘어 쪽에 현금 유입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제가 적어놨죠, 전부 다. 자사주 소각으로 현금 유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잘 벌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배당 확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사주 소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지분 가치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ICT 포트폴리오 쪽이에요. 이건 이제 뭔 말이냐면은 이 팀앤 모빌리티는 데이터 중심 사업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고요. 외형 확장보다 뭘로 가냐? 손익구조 안정화가 지금 우선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스퀘어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적자 폭이 줄어들수록 뭐가 되냐면은 NAV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된다? 깎던 요인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주가가 버틴다라고 했죠. 근데 적자 폭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순자산 가치를 깎던 요인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거가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적이 되면요. 지주사 할인 논리도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레벨런치 그리고 신규 투자. 자, 비핵심 자산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확보한 자금은 AI 반도체 중심으로 재배치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전력투자센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이죠. 그리고 해외 투자 거점, 이 활용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밸류 체인을 다시 짜는 구간이라고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으로 놓고 보면요. 굉장히 큰 빅피처랑 맞물려 있다라고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스퀘어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 반도체 이익 체력은 2027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커요.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의 가치 변동은요, SK스퀘어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업 정책이 유지가 되면은 시장은 순자산 가치에 대한 할인율 축소 속도를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SK스퀘어가 2028년까지 순자산 가치에 대한 할인율을 30% 이하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2028년까지. 그러면 타임라인도 우리가 비교적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026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가 본격화를 하고요. SK하이닉스 배당 수치에 대한 부분들의 규모를 확대를 한다고 했고, 2027년에는 포트폴리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현금 유입이 과시화가 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여러 구조적 확대, 2028년 본격적으로 할인율 30% 이하 목표로 하겠다. 그 타임라인이 명확하게 지금 3년 그 타임라인이 딱딱딱 찍혀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교적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해서 주가 측면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2026년 올해죠. 올해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주가에 뭐가 되죠? 재료가 되겠죠. 재료로 작동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동시에 하이닉스의 배당 수치 규모가 확대가 되면은 추가적인 재료 엔진이 되겠죠. 2027년은요. 포트폴리오에서 실제 현금 유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되겠죠. 그럼 현금 흐름이 또 안정이 되면은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커지겠죠. 그럼 또 이게 주가 상승의 여력이 되겠죠. 뭐 그냥 SK 하이닉스가 잘 되면은 스퀘어도 잘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그렇다고 변수는 없냐? 물론 여러분들 변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없는 투자는 없죠. 변수는 뭐냐면은 AI 수요가 만약에 저도 이제 뭐 솔직히 그럴 상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기대치 대비해서
둔화가 된다면, 거기에 SK하이닉스가 사이클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렇게 되면은 리밸런싱에 대한 실행이 당연히 지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의 축소 속도도 어떻게 돼요? 늦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은 결국 뭐만 확인하려고 해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죠, 이거. 할인율의 실제 속도, AI 반도체 재편 측면.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 대한 기준선도 아까 그 리포트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57만 원 NH투자증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밸류업 정책과 지분 가치 레버리지를 동시에 반영한 평가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주가는 정책 의지와 실행 속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SK하이닉스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주가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HBM 4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벌면 벌지 못 버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SK스퀘어를 시장에 이제 지주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자산 플랫폼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제 지주사 그 프레임으로 완전히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눌림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그 막 10% 20% 눌림 그 자리를 안 줄 수도 있다. 제가 그 투자 전략 집에도 적어 놨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가격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 이거 사야 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닥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많이 올라온 만큼 수익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는 매수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다 올라왔으니까 지금. 근데 또 여기서 진짜 잘 보면은 아직 못 간 애들 많아요.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좋고 사업도 잘 되는데 아직 그 보석 숨어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아직 수익 못 보신 분들한테 진짜 좀 뭐라 해야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결과 좀 저는 얻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분들에겐 좀 도움이 될 거니까 좀 정말로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